대입 시청자 넥스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넥스틸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이슈를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넥스틸이 드디어 상한가 정말 기다리던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사실 넥스틸이 상장하고 나서 그동안 정말 사람 피말려 죽이듯이 쪽쪽쪽쪽 빠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고통받았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최근 24년도 들어서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주나 했었는데 24년도 1분기가 영업이익이 90%나 하락했다는 소식 때문에 정말 크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또 윤 대통령님의 어떤 이 석유 관련된 브리핑 때문에 현재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넥스틸 며칠 전부터 리뷰를 해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에너지용 강간이 추후에 얼마든지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얘네들이 추후에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또 제가 누차 설명을 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시장에서 좀 빛을 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 또 함께 봐야 될 것 같죠.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액트지오 또 대표가 우리 한국을 전격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 여기 전력이 아니고 전격입니다. 전격 방문했다는 소식이 있고, 무엇보다 오늘 왜 상한가 갔는지 이것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넥스틸 하게 되면 이 강간 회사입니다. 강간. 이 강간만으로도 오로지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 얘네들 그 강간 중에서 이 오일이나 가스 에너지 옮길 때 쓰는 그 송유관 있죠. 요거를 전 세계 수출 판매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API 유정용 강간을 판매를 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어떻게 보면 이번 시추 관련된 부품 회사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가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본격적으로 갔었던 시기가 11시 30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시추를 하면서 이 동시에 시추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외곽에다가 이 강간을 설치한다, 이 소식이 시장이 좀 불게 되면서 이 강간 관련주들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 대장주가 바로 이 넥스틸이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강간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시멘트로 이 암석이라 파이프를 붙여주는 이 시멘트 작업까지 같이 하게 된다. 뭐 이런 소식들 때문에 오늘 유정용 강간을 만드는 회사들과 그 다음에 이 시멘트 관련된 회사들이 상한가를 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려 시멘트라던가 이제 삼표 시멘트 이런 애들도 함께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유정용 강간을 만드는 우리 넥스틸, 그 다음에 휴스틸, 그 다음에 하이스틸 이런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는 시장의 어떤 면모들을 보여줬었다. 그래서 넥스틸이 상장하고 나서 첫 상한가란 말이에요. 앞전에 보게 되면 상한가 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과거 백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상한가 갔을 때 다음날 어느 정도 갭이 떠주냐 또는 어떤 식의 모양새를 만들어주냐를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촬영한 날짜가 6월 5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6월 6일 내일 현충일 장이 쉬고 나서 6월 7일 날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가 함께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6일 날 하루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때 동안 이 석유 관련된 좀 악재 뉴스만 안 나와준다라고 하면 좀 우리가 추가 상승이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6월 6일 쉬는 동안 뭐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쉬는 동안 안 좋은 뉴스만 안 나와주길 바라면서 우리가 좀 우리 금요일 날 열리는 장 때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6월 7일 날 이번에 온 이 액트지오 대표가 또 정식 기자회견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층 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일정과 재료를 또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해 석유 매장을 분석을 한 이 액트지오 측이 오늘자 우리 한국을 방문을 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었죠. 기존에 한 11시쯤에 기자회견이 예견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늦춰지면서 한 11시 반, 12시쯤에 시작을 해서 1시간가량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인물이 이제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대표 고문으로 현재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왜 도대체 한국을 이렇게 빠르게 방문을 했냐.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말이 많았어요.
이 윤 대통령이 석유 관련된 발표 직후 이후에 이 액트지오의 본사 주소가 이 미국의 이 다소 약간 허름한 어떻게 보면 가정집 같은 주택이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게 지금 현재 액트지오의 본사의 전경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약간 좀 가정집 같지 않나요? 그래서 그리고 종업인이 10명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회사냐? 이런 데이터 가지고 우리 피 같은 이 세금을 넣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졌고, 그리고 이런 의심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제 액트지오의 대표가 직접 한국에 가서 브리핑을 통해서 내가 확인을 시켜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상황 전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정말 이 양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라고 보게 되면, 그래도 이분이 이 미국의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이 엑슨모빌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 다양한 광구라던가 석유를 캐낸 또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정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 회사의 자문만을 믿고 그렇게 뭐 큰 금액을 투자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회사 말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뭐 연구원이라던가 우리나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등등 해서 다양한 기관의 의뢰를 거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 판단한 근거가 종합적으로 굉장히 확률이 높다, 석유가 있다라고 판결이 어느 정도 난 걸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아래에 석유가 있다, 가스가 있다, 없다 있다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전 이 동해전 가스천을 캐올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가스가 있었고 석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업의 타당성이 정말 존재하냐, 우리가 몇 천억씩을 넣어가지고 그만큼의 비용이 뽑아낼 수 있느냐, 결국 이게 저는 주요 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해 지역이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계속해서 석유와 가스가 나는 또 지역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확률상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니까 가스와 석유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그 안에 사업성이 정말 존재가 하는가, 이게 결국에는 최고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6월 6일 하루 푹 쉬시고 6월 7일 날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리뷰를 통해서 또 새로운 내용, 재밌는 내용들 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